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누구나 양면성이 있고, 양면성을 넘어서 다면적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리들의 품격이, 그 중에서 누구는 그 품격을 인정받고, 또 저 사람은 너무 괜찮다, 정말 다르다, 어떤 이제 이런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다름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대단한 차이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차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습관, 태도, 어떤 이제 행동, 이런 거 아주 약간만 방향을 틀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남들에게 지나치게 나를 과장할 필요는 없는데요. 작은 노력과 어떤 습관으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건 가성비가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런 이제 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보기로 할 건데요. 사람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앞에서와 뒤에서 똑같은 얼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몇 명이서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영업팀의 박 대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럼 안녕, 수고 많아, 오랜만이야.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가자마자 저 친구 이번에 팀장하고 문제 일으킨 바로 그 친구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웃으면서 안녕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그 사람 뒷담화하는 이런 상황. 이런 어떤 그런 포인트가 대단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품격을 그야말로 이제 민낯이 탁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제일 가볍고 제일 격 떨어져 보이는 일이 바로 여기서 웃으면서 인사했던 사람을 돌아서서 바로 뒷담화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무심코라도 이제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나쁜 의도가 있거나 무심코 했거나 이거랑 관계없어요. 지금 인사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절대 하지 않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하지 않는 거, 한 발 더 나가서는 누구의 뒷담화를 아예 질색을 하는 이미지를 자기 자신으로 만들면 그야말로 정말 인간관계에서 일단 평타 치는 거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품격을 높이는데 이제 뒷담화를 들었을 때 내 태도가 아주 많이 영향을 끼쳐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뒷담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이제 뒷담화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박 대리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다 그러면 박 대리가 지난번에 정말 말 그렇게 잘못 옮기는 바람에 내가 막 그냥 그거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몇 날 며칠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박 대리를 뒷담화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걸 듣고 나서 그런 뒷담화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박 대리가 그랬어요. 박 대리가 원래 일을 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박 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뒷담화는 그 사람한테 초점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 대리 때문에 막 내가 일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애먹어서 몇 날 며칠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 박 대리가 아닌 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맨날 밤마다 집에 안 가고 그렇게 늦게까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때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대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런 어떤 어떤 습관,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그 사람이 포커싱이 아니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뒷담화는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요령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화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막 씻고 이제 종이 타월을 쓰는 데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냥 이렇게 에어로 하는 데도 있지만 종이 타월이 있다. 그럼 종이 타월로 빼서 내 손을 닦고 내가 그 씻은 그 세면대를 한번 정리해두고 버리고 나오는 사람, 이게 바로 품격이에요. 그런 어떤 조그만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품위를 굉장히 달라 보이게 하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이제 특히 카페. 저는 카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저는 일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무실 출근했다가, 이제 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자리를 한번 옮겨줘야 되는 거죠. 오후에 이제 카페에 가서 좀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그 카페에서 너무 크게 떠들거나 막 와하하하 막 크게 막 웃거나 이런 거 몇 명이서 모여서 이런 거 정말 거슬리죠, 남들은. 근데 지난번에 그거 갖고 한번 싸움이 붙었어요. 저쪽 있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어떤 젊은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도서관이냐고 막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카페에서 싸우는구나 막 이걸 갖다가 저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그 도서관은 아니지만 남들한테 폐를 끼치거나 정말 시끄럽게 방해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막 그 애들 뛰어다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카페에서 애들 뛰는 거 아니면 우는 거 내버려 두는 어떤 그런 부모도 절대적으로 이제 예절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공공장소에서 왜 사람이랑 전화하면서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혔는데 미안하고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지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요즘 겨울이라서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문을 열고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 문을 열고 사무실이나 들어가면서 반드시 뒤를 봐야 되는 거죠.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좀 이렇게 열고서 기다려줘야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기본 예인데, 아무도 그냥 내 문 열고 그냥 탁 놓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게 바로 아주 사소한 품격을 결정합니다. 회사에서도 사실 직장 상사가 정말 어린 직원들 위해서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게 하고 이러는 거 에티켓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직장 상사 많죠. 그러니까 나 들어갈 테니 문 열어라, 이제 이런 직장 상사 너무 많죠. 이 사소한 것이 바로 품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떤 내 태도를 만약 그렇게 무심코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씩 바꿔보는 거 여러분들 시도하세요. 자, 세 번째, 사소한 배려예요. 남한테 무심한 사람은 품격 있다고 느끼기에 한계가 있죠. 이제 리더예요. 근데 직원들한테 무심해요. 근데 그 직급 때문에 이제 존중받을 뿐이지, 그 사람은 그런 무심한 성격이면 그 사람 품격 때문에 존경받기는 힘들어요. 이게 자기가 나이 들수록 직위가 올라갈수록 사소한 배려, 사소하게 남을 챙기는데 대단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장이에요. 막 이제 회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막 회식을 벌써 고기 굽고 막 회식하고 막 얘기하고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사무실에 이제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임급 직원이 이제 다 정리해놓고 쭈뼛쭈뼛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그 친구한테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고 거기 지금 회식을 주관하고 있는 리더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김주임 정리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구나. 얼른 와. 저 안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제일 헤드가 그렇게 어린 직원한테 집중하고 배려하면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막 비켜가지고 자리 내주고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되고, 그 직원도 본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도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조직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이제 나중에 왔나 보다 이렇게 해서 본척만 척하고 자기를 계속 하면 그 다른 직원들도 그 나중에 정리하고 온 주임한테 집중하겠어요? 지금 리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귀퉁이에 방해 안 들려고 저 끝에 가서 이제 앉아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리더의 사소한 어떤 배려 자체가 전체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어린 직원도 정말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리더에 따라서 이제 조직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식당에 가서도 정말 이렇게 저 아는 사장은요, 이제 그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저놓고 자기가 물 따르고 이러면서, 자기가 사장이면서도 한다는 농담이, 난 무술이 근성을 못 버려서 이걸 내가 해야지 속이 시원해. 막 이러면서 막 여기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막 웃었어요. 막 무술이 근성을 못 버려서 그런다고. 사소한 배려가 몸에 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대표가 얼마나 조직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지 저는 정말 이제 안 봐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배려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약자에 대한 태도예요.
직장도 규모 뭐 다 각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공동체죠, 직장은. 그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뭘까요? 바로 이제 돕는 거예요. 선배는 신입사원 도와주고, 짐 들고 있는 사람 있으면 문 열어주고, 뭐, 사고 친 사람 있으면 다 같이 도와주고, 이게 남을 돕는 게 품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집안 마트에서 꽃게 한 상자를 샀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근데 들고 나와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들고 가고 있는데, 신호등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들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라서 이제 얼굴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내가. 그래서 제가 했다가 근데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내 할머니도 아닌데 막 들어드릴까요? 이래서. 그래갖고 제가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 누군가를 돕겠다는 어떤 마음이 그런 이제 항상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품격, 그야말로 이제 빛나는 품격이죠. 일부러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거에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 도와줄까? 뭐 이런 거. 이제 이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복도에서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직원 보면 같이 이건 내가 들어다 줄게. 뭐 이렇게 나눠서 들고 가는 거.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더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도록 노력해 보는 거. 여러분들 오늘 한번 신경 써보세요. 자, 나는 지금 누군가를 당장 도와줄 그럴 자연스러운 그런 태도가 돼 있는지 요거 하나만 오늘 챙기셔도 굉장히 유익한 10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